자, 390페이지입니다. 4번에 급기량을 보게 되면 출입문의 누설량은 Q는 0.827 AT, P n분의 1승인데요. P는 차압이에요. AT는 틈새 면적의 합계고요. 이것은 이제 어디를 계산해야 되냐면 한 층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개 층이. 층층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개 층을 계산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출입문의 누설량은 전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층을 모두 다 계산을 해서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층이 모두 다 같다 그러면 곱하기 층수를 하면 되죠. 다른 구조라면 모두 다 개별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래쪽을 보게 되면 보충량은 0.6분의 AV 마이너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Q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Q1은 위에 있는 Q와 똑같은 거예요. 누설량과 똑같다고요. 그죠? Q1은 0.827 AP의 n분의 1승인데 몇 개층이라고요? 1개층 또는 2개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의 누설량, 6번의 보충량을 보면요. 보충량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향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AV 나누기 0.6 A는 뭐라고요? 출입문 면적이고요. V는 방향 풍속인 겁니다. 나누기 0.6 마이너스 Q1. 이 Q1은 1계층 또는 2계층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부속실 또는 승강장의 수가 20 이하는 1계층을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2계층 이상의 보충량이에요. 그죠? 자, 방향 풍속은 0.5, 0.7, 0.5 있어요. 0.5가 좋습니까? 0.7이 안전한 건물입니까? 어디가 더 안전한 건물이에요? 0.5가 안전한 건물이에요. 0.7이 위험한 건물입니다. 0.7을 한번 봐요.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로서 부속실만 단독 제한하죠. 승강기, 승강장을. 우리나라는 0.5가 아니고 0.7 방향 풍속인 곳이 거의 뭐 99%예요. 그러면 0.5를 한번 봐요.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 제한하는 거 드물죠. 밑에 있는 0.5를 봐요.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 구조인 거. 이것도 드물어요. 이 부속실이에요. 계단실입니다. 복도예요. 이게 거실입니다. 여기가 뭐 해야 돼요? 여기가 이 부분이 방화벽, 방화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복도가 그죠? 복도가 있고 이 복도가 있고 복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복도가 있고 이 복도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방화 구조여야 된다고요. 이 복도가 방화 구조라는 거는 방화벽과 문은요? 방화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보통 복도하고 거실은 유리문이 많잖아요. 또 목재로 된 문이 많고 그죠? 이 부분을 방화 구조를 하게 되면 투박해요.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요? 0.7로 하고 방화 구조로 안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압 방지 조치는 옛날에는 플랩 댐퍼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설치하죠. 뭐가 개발이 됐어요? 자동차 가압 조절형 댐퍼가 개발이 됐어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쭉 한 번씩 보시고. 자, 394페이지 유입 공기의 배출인데 이 유입 공기 양은 얼마예요? 11번에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공식이 뭐가 나와요? 2분의 QN. 396페이지 배출구에 따른 배출 또 QN 맞아요? 나누기 2.5. 2.5는 속도예요. 속도. 2.5m/s라고요. QN은 뭐냐? 아래쪽에 나오죠. 방향 풍속과 출입구 면적을 곱한 거예요. 즉 방연을 위해 필요한 양이죠. 어떻게 보면. 화살표 몇 개? 화살표 3개요. 방연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화살표 3개예요. 원래 몇 개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을 때. 예? 누설량이 화살표 2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방연을 하려면 화살표 3개인데 몇 개만 더 플러스 해주면 돼요? 1개만 더 플러스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개 플러스
한 개만 되는데 2개 풀어서 3개잖아요. AV가 마이너스 뭘 해줘야 돼요? 2개를 해줘야죠. 그 개념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큰 줄거리니까. QN이 뭐예요? 추름은 한 개의 면적과 방향 풍속을 곱한 값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얘가 유입 공기 배출량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을 배출해야 되는데 속도가 2.5m/s예요. 그럼 면적은 얼마 필요해요? 예? QN 나누기 2.5m/s 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QN의 단위는 뭐라는 거예요? AV는 예?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s니까 세제곱미터/s잖아요. 나누기 뭐 하면 미터/s 하면요. 예, 제곱미터 나오잖아요. 자연 배출식이다. 그러면 자연 배출식일 때 내부 수지풍도의 내부 단면적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얘는 2m/s고 뒤쪽에 배출구는 2.5m/s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빨리 배출이 돼요? 배출구가 더 빨라요. 뭐보다? 자연 배출식보다. 여기가 이제 부속실인 거예요. 부속실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급기 댐퍼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실 쪽에, 즉 복도 쪽에 뭐가 있어요? 배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출구가 수직풍도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출구가 수직풍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 배출식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지 않죠. 여기 이제 뭘 설치해요? 이게 배출기를 설치한다고요. 배출기를 설치하게 되면 얘는 15m/s로 배출이 된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치가 안 됐어요. 배출기가 없어요. 그러면 몇 m/s로 배출이 된다? 2m/s로 배출이 된다. 이거고요. 평면으로 갔을 때 계단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복도가 있는데 이 배출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벽에. 이거 건축에서 엄청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좋은데 여기에서는 바로 배출이 되니까 어때요? 더 많은 양이 배출이 되겠죠? 수직 풍도가 있으면요 연기는 얘가 더 빨라요. 얘보다 연기 배출은 얘가 더 많이 배출이 된다고요. 근데 둘 다 온도가 낮은 뭐니까? 공기다 보니까 얘가 더 많이 배출이 된다. 제연 설비가 민간인을 돕는 피난 설비입니까? 소방대원을 도와주는 소아 활동 설비예요? 소방대원을 도와주는 소아 활동 설비예요. 만일에 민간인을 돕는 피난 설비다 하면 피난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대분류가 분명히 제연 설비는 어디에 있어요? 소아 활동 설비예요. 그럼 소아 활동 설비는 소방대원을 도와주는데 그럼 제연 설비는 뭘 도와줘요? 소방대원이 연기가 가득 찼어요. 예, 소아 활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연기를 빼줘야지 그래도 멀리 보이죠? 그리고요 연기는 엄청나게 뭐예요? 냉독성이고요 온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실내의 온도가 높으면 이 소방대원이 실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연이기도 하지만 제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부가 나눠져요. 물론 피난 효과가 좀 있죠. 그렇지만 주가 뭐예요? 소방대원을 도와주는 거. 부가 뭐예요? 피난이에요. 그러면 소방대원은 20분 전에 와요? 20분 후에 와요? 20분 전에 오죠. 후에 오면 안 돼요. 20분 전에 와야 되는 거고요. 20분 전에 와서 소화활동은요 좀 길게 하죠. 20분 후에도 하잖아요. 그러면 비상전원 용량이 어때야 될까요? 20분 이상 해야 될까요? 좀 더 길어야 될까요? 길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20분 이상인데 20분만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설계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제연 설비는 비상전원을 20분 이상 중에 어때야 될까요? 설계하는 사람이 1시간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환배관 있죠? 릴브밸브 몇 미리 이상이에요? 20mm 이상이잖아요. 왜 20mm 이상으로 돼 있어요? 큰 펌프는 구경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온 상승 정도가 작은 펌프랑 큰 펌프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도 발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분 이상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 20mm 이상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또 다 설계돼서 현장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또 야 이거 20mm 안 되고 40mm 또는 65mm로 교체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은 맞기 때문에. 설계 때 건축 심의할 때 소방서에서 허가 내줄 때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좀 높이라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암, 중 요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고요. 자 402페이지입니다. 제3장 연결 송수환 설비인데요. 섭식 건식 섭식은 어떤 경우에? 건식은 어떤 경우에? 섭식이 제한이 있어요? 건식이 제한이 있어요? 건식이 제한이 있죠. 31m 이상이거나 또는 11층 이상이면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섭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건식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건물은 7층이에요. 7층은 건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63빌딩은 건식을 하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식으로 하게 되면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와닿질 않아요. 11층 이상이다. 마찰 손실이 크다 그러면 펌프 더 키우면 되잖아요. 마찰 손실만큼 더 해주면 되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배관이 여기도 건식이고 63빌딩은 건식이다. 그러면 배관이 비어있는 용적이 크기가 7층이 63빌딩에 몇 배 차이가 날까요? 여기가 6층이고 거기가 60층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10배 차이 납니까? 아니에요.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요. 왜요? 아니 6층짜리는 한 개 층의 면적도 작아요. 63빌딩은요. 면적도 넓은데 층수도 10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배관 용적이요. 100배, 1000배 용적이에요. 건식은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물을 밀어주는데 배관이 다 채워져야 물이 나와요. 건식은 배관 채우는 시간이 어때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예? 배관을 채우는데 2시간 걸렸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작은 건물은요. 금방 채워지잖아요.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맞나 틀리냐? 당연히 맞죠. 자 나머지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연결 살수 설비 선택 밸브가 4개고 오른쪽에는요 송수구가 A구역, B구역 이렇게 송수구가 2개인 거 1, 2, 3, 4 해가지고 선택 밸브가 4개인 건데 선택 밸브 직권에 1, 2, 3, 4 구역이다 또는 A구역이다 B구역이다 이런 걸 안 써놨어요. 그럼 불이 났어요. 어디다 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죠. 살수구역 일람도를 송수구 직권에 비치할 거. 살수 설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는 일람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없는 데는 지적 좀 해주시고. 2가지 타입이 있어요. 스프링클 헤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쓸 수 있어요. 살수 설비 전용 헤드가 물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평거리가 3.7m 이하. 근데 스프링클러 헤드를 썼을 때는요. 2.3m 이하. 416페이지 4번에 보면 가연성 가스의 저장치가 없이 설치하는 살수 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인데 2번에 보게 되면 헤드 상호 간의 거리가 3.7이래요. 그럼 이거는 수평거리 R입니까? 헤드 간의 거리 S예요. 헤드 간의 거리 S예요. 좀 다르죠? 자, 418페이지 비상 콘센 설비예요. 이 비상 콘센 설비는 몇 층 이상에 설치하죠? 11층 이상에 설치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11층입니까? 그냥 지상층만 11층 이상층에 설치해요. 지상층만 11층 이상에 설치를 해요. 소방대원이 사다리가 가서 뭐예요? 물도 막 쏴주죠? 네, 뭐도 가지고 와요? 전선도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전기도 공급이 할 수 있어요. 그럼 10층까지는 뭐가 공급이 돼요? 전기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11층 이상은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사다리가 안 가니까. 그래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422페이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반사 종단장, 임피던스가 50오hm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딱 50입니까? 딱 50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분배기, 8번 분배기 쪽에도 보면,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여기에도 임피던스는 딱 50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하면 423페이지 다시 와서 보면요. 임피던스 매칭입니다. 임피던스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몇 오음으로? 50오음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똑같이 하냐? 임피던스가 똑같을 때 무선통신 효율이 최고라는 겁니다. 다르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냈는데 덜 받는 거예요. 수신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반사 종단자, 임피던스 50오음으로 매칭하는 이런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전파에 보내고 받는 수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성능 향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성능이 뭐예요? 무선통신은 성능이, 통신이 성능이잖아요. 그죠? 자, 426페이지입니다. 연소 방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를 비교한 표인데요. 아주 비슷하죠? 구성 똑같습니다. 목적이 다르죠. 연결 살수 설비는 무슨 목적일까요? 화재를 진압하는 게, 불을 끄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에 주로 설치가 돼요? 건물 지하층이에요. 우리 소방대원이 가장 열악한 소방활동 환경이 지하예요. 그래서 지하는 밖에서 송수에 물 집어넣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연소 방지 설비는 그야말로 방지하는 거예요. 연소 확대 방지예요. 진압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설치돼요? 지하구에 설치해야 되죠. 지하구가 이렇게 있어요. 시작점이 있겠죠. 시작점으로부터 몇 미터? 350m 이하 지점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폭은 얼마? 3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죠?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화재가 여기서 발생했다. 화재가 여기서 발생했다. 어디를 막 물을 넣어줘야 될까요? 여기와 여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